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승천, 저 주쌤 김도영, 여러분들의 주식 선생님 주쌤이 오늘도 월요일 방송 책임지러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지난 주말 저는 모 커피숍에서 장장 14시간 동안 시황관과 그 다음에 시스템을 만드는데 불철주야 시간 없이 보냈는데요. 그때 비가 엄청 많이 내렸었습니다. 오후부터 비가 엄청 내렸는데 역시나 오늘 월요일의 시작인데 너무 우리가 춥게 시작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너무 몸이 웅크러들 때 우리 이런 생각하죠. 따뜻한 물에 또는 사우나 같은 데 가서 시원하게 따뜻하게 피로를 풀고 싶다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피로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에 이 온화한 부분에 따뜻한 물에 체온을 조금 녹이게 되면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시는데요. 근데 순간적으로 뜨거운 물에 들어가시면 오히려 더 피로가 누적이 된다고 합니다. 얕은 조금 온도가 낮은 미지근한 물 속에서 피로를 푸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니까요. 또한 격렬한 운동을 하고 나서 이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피로와 스트레스를 푸는 가장 명약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승천을 딱 보시고 나서 이 시장에 대한 스트레스를 쫙 풀어내기 위해서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시고 푹 주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무시면 안 됩니다. 승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지난 목요일 날 이상로 멘토와 그리고 정재훈 멘토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또한 주식 승천 쪽에서 저희가 타사와 비교 불가하게끔 시황관을 제대로 짚어드렸습니다. 우상향 간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요. 역시나 시장이 강한 모습들을 동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멘토분들이 타사와 비교 불가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부터요 본격적으로 저희가 좀 더 멘토분들의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더 정확한 정보로 찾아뵙겠다라고 약속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멘토분들은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 부분과 시황 정리를 하고 나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5포인트 상승 마감한 2015.98포인트로 상승 마감을 한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3.70포인트 상승 마감한 507.76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체이 1.7원 상승 마감한 1061.90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파생시장 역시 상승세 쪽으로 수급이 양호해지면서 우상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 멘토분들을 좀 더 채찍질하고 멘토분들 더 저희에게 호응을 하면서 맞춰주고 열심히 하신다라고 하셨죠? 그 부분 여러분들 멘토분들 인사드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멘토분들의 성적 어떻게 거두었는지 포트폴리오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원칙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매수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에 적용해서 저가 편입이 시도가 되고요. 또한 포트폴리오는 최대 5종목으로 편입 가능하면서 운용하게 됩니다. 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차바이온의 금일장 1.99% 상승 마감하는 모습으로 차바이온 3%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겠고요. 이라이콤이 21% 수익률을 기록하네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나무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웅진케미칼이 1.32% 상승 마감을 하면서 15.6% 수익률, 5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드코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빙그레가 금일장 0.66% 상승 마감하면서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입니다. 수익률 마이너스 0.5%만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승천주로 이드코 멘토는요, 내일장 매수가, 메디포스트를 매수가 시초가의 공격 앞으로를 하고요. 목표가와 손절가 현재 보이는 모습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동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셀트리온이 현재 1.71% 상승 마감하면서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입니다. 4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하림홀딩스가 39.5%를 기록합니다. 금일장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작성하면서 4.05% 상승 마감하는 모습인데요. 정재훈 멘토와 멘토링하고 계시는 우리 가족분들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리드코프 역시 11.1% 수익률 기록합니다. 다섯 종목 강력 보유 의견 주셨네요.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시그네틱스 현재 1.15% 상승 마감을 하면서 수익률 마이너스 2%로 축소하는 모습입니다. 역시 벽산이 23%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세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국전력 목표가를 4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셨습니다. 또한 옴니시스템을 지난 금요일날 매도 의견을 주셔서 오늘장 시초가 1390원, 즉 7.8% 수익 차익 실현으로 매도 포트 제외되었습니다. 7.8% 확정 수익률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자바전자가 금일장 3.01% 상승 마감하면서 역시 6.7% 수익률로 껑충 뛰어나는 모습이고요. 성화하이텍 역시 19.1%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다섯 종목 모두 다 플러스권에 들어옵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2분의 포트 역시도 전 종목 플러스권에 들어와 있는데요. 시젠이 2.27% 상승 마감을 하면서 6.6%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잼테크가 금일장 4.99% 상승 마감을 하면서 5.1%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겠고요. 동성하이텍 포트폴리오 편입 준비로 인한 내일장 시초가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동성하이텍은요, 금일장 종가 기준이 5.3% 수익률인데요. 내일 시초에서 갭상승이 나와서 수익률 더 챙기셔서 차익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벽산이 23.8%, 김용준 멘토의 이라이콤이 21.7%를 기록합니다. 이호열 멘토의 성화이텍 19.1%를 기록하고 나무로 멘토의 웅진케미칼 15.6% 기록하네요. 수익률 베스트 보겠습니다. 정재훈 멘토와의 하림홀딩스가 난리가 났습니다. 우상향 천장을 뚫고 있는데요. 승천된 것 같습니다. 39.5%로 오늘 확정 수익을 짓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강력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명예전당 볼까요? 네, 예병군 멘토의 성우전자 24.2%로 현재 금메달을 기록하는데 정재훈 멘토의 하림홀딩스가 잘하면 금메달을 뺏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언제 뺏을까도 궁금하네요. 자, 정말 좀 궁금합니다. 저 역시도 상당히 분발하고 싶었는데 이것이 바로 선의의 경쟁, 타사 불가입니다.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 그래서 명예전당 정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보유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너무 궁금한 나머지 정재훈 멘토 바로 전화 연결 좀 돼 있겠습니다. 자, 혹시 키피디님 연결돼 있나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정재훈 멘토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 명예전당 하림홀딩스 일단은 계속 강하게 가고 있다는 거 축하드리겠고요. 네. 전략대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전략 또는 명예전당 쪽으로 가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예병군 멘토께서 지금 명예전당에 입성을 해 계시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뭐 명예전당에 갈 생각은 없습니다. 아, 예. 아마도 추가적인 상승은 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좀 목표가를 4,0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마도 조만간 좀 상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그 모멘텀이 좀 충분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4,000원 이상은 좀 더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추세적으로 좀 끌고 가는 전략을 좀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정재훈 멘토 그래요. 결국은 이제 아직 명예전당 갈 생각이 없다. 현재 목표가 4,000원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우리 정재훈 멘토 앞으로 좀 더 상세하게 더 좋은 모습들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제2의 하림홀딩스도 기대 한번 하겠습니다. 예, 조만간 또 제2의 하림홀딩스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생선 많이 좀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 출연하는 멘토분들 열심히 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늦은 시간 지금까지 정재훈 멘토 수익률 1위와 전화 연결을 좀 해봤는데요. 제2에도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하리몰리트 4,000원 목표가를 상향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시니까요. 멘토분들, 멘토링하고 계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출연하신 분들 그래서 상당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근데 이 두 분 모두 다 수익률 상당히 빵빵하게 계시고 또 명예전당에 계신 분도 나오셨습니다. 우리 양순모 멘토 그리고 예병군 멘토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두 분한테 좀 솔직히 우리가 선의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양승모 멘토, 하리몰리트 39%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더 폭발적으로 더 터져서 네. 한 50%가 넘어가지 않을까 내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50%를 넘을 것이다. 그래요. 자, 예병군 멘토는요. 명예전당 아직 갈 생각 없다 하시는데. 예, 그렇죠. 제가 있는데 함부로 들어오겠습니까? 일단 목소리가 굉장히 지금, 건방을 넘어서서 이제 지금 너무 자신감에 찬 목소리인데요. 듣기 싫습니다, 사실. 그래서, 조금, 또 하리몰딩스를 능가할 만한 종목군들 계속 소개해 드릴 테니까, 시청 많이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할 땐 잘못했다, 잘했을 땐 칭찬을 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있겠고요. 요즘 장이 안개 속이지만 저희 멘토분들이 그 누구와 수인일 게임과 함께 실계좌 대회 싸움을 하더라도 이길 자신이 있는 멘토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타사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서울경제TV 샘플러스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양소모 멘토, 오늘 장하고 앞으로 시황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좋게 얘기해 주셨지만 결국 우상향이 맞습니다. 기다려보니 내 종목이 우상향을 가고 있거든요. 연말 랠리 가면서 그러기엔 오늘도 상당히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어요. 네, 일단은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2070포인트까지는 추가 상승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네. 오늘 일단은 시황관 쪽으로 한번 놓고 보면요. 오늘 시장의 상승폭이 오늘 큰 주체가 바로 소형주, 그 다음에 중형주, 그 다음에 그렇죠. 대형주 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결국에는 오늘 소형주가 움직이면서 주가의 상승을 좀 도모했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좀 부진했던 종목들이 상승을 좀 이끌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저는 앞으로 한 2거래일 동안, 그러니까 오늘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수요일까지는 지수의 상승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한번 제가 목표 지수대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저는 한 2070포인트까지는 한번 도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차트를 통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일단 지수의 위치를 놓고 보면은 지금 2015포인트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추세 저항이 됐던 구간들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올라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구간대에서는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시청자님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 그동안에 묶여 있었던 것이 바로 양적 완화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양적 완화라는 것은 돈을 계속 마구 찍어내다 보니까 즉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돈들이 시중에 풀리면서 투자하게 되고 이렇게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면서 상승하게 나타나는 증시의 강세장을 보여주는데 근데 지금 이것을 축소시킨다는 내용 때문에 주가가 가지 못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은 저는 잘못된 팩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유동성이 풍부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유동성이 마구 공급돼서 달러화에 대한 가치가 급격한 조정을 보이기 시작할 때 보통 주로 시장 상승에 편승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거든요. 외국의 경우에는요, 가치주와 성장주, 그리고 상승 시기가 분명하게 나눠집니다. 특히나 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상승 시기에 이제 뚜렷하게 이제 상승이 나오는데,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가치주들의 상승들이 유동성 장세에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7월 달을 마지막으로 저점으로 시작을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지수를 땡겨 올렸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주가가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되는데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이 달러화에 대한 그 하락을
해지하고자 오히려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로 놓고 본다면은 시장의 상승을 위한 그런 준비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 이 시장 속에서 만약에 외국인들이 약 한 9월 달부터 현재 시점까지 약 한 12주 정도를 땡겼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 달러화에 대한 과도한 공급으로 인해서 네. 이 환율이 지금 지속적인 하락을 했잖아요. 결국은 이 환율에 대한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외국인들은 가장 유동성이 풍부한 큰 초대형 종목들을 매수를 하고 오히려 선물을 매도해서 환차익을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외국인들이 그 선물 쪽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지금 1조 3천 계약 정도를 13,000 계약 정도를 지금 계속 때리고 있는 그 시점이라고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외국인들은 이 선물에 대한 매수에 대한 진행이 나타나면 시장은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우리가 염두에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수는 우리가 조정을 너무 우려하기보다는 지수의 상승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리 양수 모멘토의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요. 제가 한 2주 전에 미리 말씀 좀 드렸던 내용과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저는 공포의 매수를 무조건 사자, 연말랠리 있다, 종목 장세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대박 플러스에서도 지난 주말, 그리고 지난 금요일, 지지난주 금요일날도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시 보기 한번 보시면 저는 잘못하면 잘못해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말씀 드리는데요. 칭찬을 받을 땐 여러분들이 게시판으로 칭찬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예병권 멘토는 오늘 장 그리고 앞으로의 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예병권 멘토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죠. 예, 진짜 시원하게 답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전에 제가 이제 과도 2050을 뚫기 위해서, 즉 우리 대한민국 증시가 2100, 2200을 가기 위해서는 건전한 조정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과도한 조정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1960까지 밀렸을 때 제가 다시 드린 얘기가 이 과도한 조정 구간에서는 빠른 회귀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또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여전히 말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또 2050을 뚫고 2100을 갈 것이다, 200을 갈 것이다 또 얘기가 또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2007년도 세계 증시 화랑일 때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올라오는 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역시 코스닥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올라온다면 결과적으로 코스피 역시 상승의 제한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양순모 멘토님하고 생각은 비슷합니다. 어떤 지금 고점대로 보이는 구간이 2060 부근으로 보입니다. 저는 네. 약간 한 10포인트 정도 빠진 구간인데요. 그 2060까지는 지금 어떤 상승, 어떤 다음 달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의 어떤 영향까지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반면에 지금 여기서 바로 2100을 다시 간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코스닥의 흐름을 어느 정도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강하게 살아 돌아 올라온다면 결과적으로는 이 지수 포인트가 꺾이지 않고 계속 상승을 이어갈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네. 코스닥 포인트가 여전히 지지부진하게 올라온다면 역시 돈이 어떤 증시 부활에 대한 어떤 얘기로 인해서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금은 또다시 차익 실현 매물로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승의 제한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얘기를 좀 종합해 보니까요. 단기적인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예병권 멘토는 2060포인트대 부근일 것이다. 이 양순모 멘토는 2070포인트대 부근입니다. 결국 현재 오늘 종합지수가 2015포인트대니까요. 추가 상승은 분명히 있을 건데요. 예병권 멘토가 얘기하시는 한쪽에서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한 상승세가 되려면 중소형주인 코스닥 쪽이 같이 동반해서 올라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기관 쪽의 자금 집행설, 이 부분이 부합이 된다라면 코스닥 중소형주 온다라면 연말 랠리 기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병권 멘토의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저희가 핵심적인 종목군들 살펴보죠. 예, 일단, 동성 하이텍부터 좀 살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일, 제가 이제 포트를 새로 편입하면서
이제 어떤 동성화 혜택을 좀 차익 실현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됐는데요. 이 동성화 혜택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주봉 차트인데 일봉 차트로 바꿔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기서 선을 하나 쭉 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을 쭉 꺼보시면 지금 요게 강한 추세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선을 지금 계속 올라오는 구간에서 뚫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이 밑에 선도 한번 꺼보시게 되면 평행한 선이죠. 그죠? 이 평행한 선을 꺼보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는가 하면 이 구간, 즉 이 구간이 오면 매도 구간이라고 보셔야 되고 이 구간이 오면 매수 구간, 즉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가능한 즉 바이앤 밸런싱의 전략을 쓸 수 있는 그런 종목군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제가 뭐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합니다만은 여기서 여러분들 익절가를 한 16,000원 가까이 잡아 놓으시면 안심하고 한번 들고 가보시고 그래갖고 이제 쫙 올라오겠죠. 그죠? 그러면 또 이 12,400원대 그 이상으로 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또 차익 실현을 분할 매도하시고 그 밑에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시는 바이앤 밸런싱 전략을 한번 구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바로 이어갈게요. 화성 예, RNA 화성 한번 볼까요? RNA가 이제 제가 이제 누적 수익률이 지금 한 25.6%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종목 갖고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얘기를 드렸지만 제가 그거를 왜 화성 RNA를 들어갔다 나왔다를 말씀드렸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시는 그거를 직접 제 몸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종목적인 부분에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재매수와 그 다음에 또 차익 실현 그 손절가를 높여서 익절가를 만들어 드리는 차익 실현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적 수익률 25.6%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냥 10%로 머물러 있느니 차라리 샀다 팔았다를 어떻게 반복하시면서 이런 종목군은 굉장히 좋은 종목군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시면서 누적 수익률을 챙겨가시는 전략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화승 RNA 가지고 매매 트레이딩을 계속하셔서 누적 수익률 25.6%를 기록합니다. 현재 세 번째 편입이 되면서 10% 수익률을 좀 기록하고 계시거든요. 역시 종목이라는 것은 이렇게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는 걸 몸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자, 양손 모멘토의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보시죠. 제가 지난주에 가지고 나왔던 그 심팩이라는 종목부터 좀 AS를 좀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황관 자체는 저는 이제 상승 우위에 또 수급과 그리고 펀더멘털이 받쳐지는 종목군들 위주로 포트에 편입을 하다 보니까 일단 지금 최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변동성이 좀 많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불안하면서 방향성을 사실 뚜렷하게 보여주지 않고 있는 데서는 이만한 종목들은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심팩이라는 종목을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연기금들이 계속 꾸준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요. 오히려 그 악성 매물이라고 하는 이런 개인 투자들의 매물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면서 이 물량들을 전부 다 연기금들이 받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최근 동안에 단기간 지속적인 이런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일단 저가들이 한 15% 정도 올라온 그런 모습이 좀 보여주었고요. 하지만 오히려 지금 주가가 다중바닥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이제 위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은요. 현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한 6,700원 그리고 6,600원까지의 단기적인 조정 진폭은 있을지언정 일단은 상승 보유 이견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으로는 시젠인데요. 지금 일단은 코스닥 기준으로 좀 놓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코스닥 자체는 제가 지금 나스닥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탄력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문을 내기 위해서는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브로커를 통해서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정말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증시를 좀 놓고 봤을 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실제로 HTS 통해서 많이 거래를 하기 때문에 악성, 루머라든지 안 좋은 소식에 그러니까 악재에 좀 민감하게 대응하는 영향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못 갔거든요. 그렇다면은 일단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 종목들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본다라면은 이 종목 역시 지금 64,000원 구간에 대한 저항 구간대를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수급에 대한 기조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종목도 보유에 대한 관점으로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까지 일단 계속적인 홀딩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두 분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핵심적인 종목,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정확히 집어야 될 종목군들을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네.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지금 시즌을 제가 목표가를 65,000원을 좀 제시를 했었는데요. 네네. 이 목표가를 일단은 좀 더 우상향을 해서 68,000원 수준대까지는 보유를 하겠다라는 수정 전략을 또 같이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양손 모멘토 같은 경우는 종목을 목표가 68,000원까지 상향 조정했으니까요. 멘토링 좀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승천시키는 그 시간이죠. 종목 발견 신받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발견 신받다 이슈 부분 양손 모멘토가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최근 들어서 많은 증시에 대한 이슈가 있지만요. 오늘 그 내용들을 놓고 보니까 일단 건설주가 이란 핵 협상의 타결 소식에 좀 들썩거리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있었죠. 네. 그 내용을 일단 놓고 보니까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4일 이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 이사국과 그리고 독일은 평화적 목적의 농축 우라늄 생산을 제외한 이란의 핵 활동을 중단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도 일부 완화가 됐는데요. 업계에선 중동 지역 안정으로 해외 발주 여건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이 침체에 빠진 건설 업황을 확 일으켜 세우기는 힘들 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의 재무와 실적 리스크도 여전한 지적도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건설주 상당히 돌다리 두드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종목 발견 신받다 탑픽 종목의 양손 모멘토 종목은요. 대림산업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대림산업을 언급해 주셨고요. 우리 예비연금 멘토 이해 맞습니다. 종목 발견 신받다 탑픽 종목은요. 예, 현대산업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대산업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우상향 가는 데 있어서 2,000포인트를 뛰어넘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주가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상세하게 좀 들어보면서 왜 탑픽 종목이 선택이 되었는지 궁금한데요. 예비연금 멘토. 예, 일단 현대산업을 좀 뽑은 이유는요. 아랍 쪽에서 저는 이제 혹시 미국에서 있을 때 제가 아랍 친구들을 조금 사귀었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아랍 친구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뭐냐 하면 심지가 굉장히 굳어요. 그런데 약간 타협을 할 줄은 압니다. 그런데 또다시 방향이 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심지가 너무 굳어서 일단 타협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장기적이 될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해외 수주가 많은 쪽을 보는 것보다는 사실 현대산업은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그 다음에 국내 이제 어떤 건설 경기에 대해서 어떤 이 종목군이 확실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아랍의 부호들 즉 그 부호들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회사다. 그런 점도 또 그리고 현대 건설에서 나오는 수주를 다시 재수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도 될 수 있고. 그래서 현대 건설 쪽보다는 오히려 현대산업을 조금 보시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현대산업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양수모멘토 이게 이제 중동 쪽의 얘기를 좀 해주셨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지난 시간에 이제 GS건설 위험성도 좀 계속 언급이 되고 해외 수주가 이제 저가 수주라는 얘기들이 좀 많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슈를 잡아오셨기 때문에 좀 심층적으로 한번 궁금합니다. 건설업황 아직 돌다리 두들기긴 두들겨야 되거든요. 네, 일단은 이게 단기적인 호재는 맞거든요. 근데 이거를 중장기적인 호재로 우리가 좀 보기에는 조금 다소 좀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지금 현재 제가 차트를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건설업 차트를 좀 놓고 봤을 때 주가가 아직까지 강하게 치고 나가지는 못한 모습이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한 단계 더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지언정 추세 돌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아직까지는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우리 머니마켓 펀드라고 해서 우리 시장에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그 자금 자체가 시장에 유입은 되고 있지만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 MMF라는 것은 머니마켓 펀드라고 해서 이제 지수 트로이카 관련주들, 뭐 건설주, 증권주, 금융주 섹터들을
단기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업종들인데 이 업종들이 지금 일단 강하게 강하게 상승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은 일단은 상승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중동 지역 안전으로 인해서 해외 발주 여건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건설업함을 확 일으키 세우기는 조금 어려울 뿐더러 지금 아까도 이제 그 뉴스에도 나왔지만 개별 기업에 대한 그 재무적인 리스크, 실적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건설업계 자체가 극심한 지금 침체기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일시적으로 주가가 오른 이후에 재무와 또 실적에 대한 리스크 탓에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일단 염두에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긍정적인 부분들이 이런 것 같아요. 서방국들과 이란에 가입한 금융 무역 체제를 완화시켰다. 결국 이로 인한 효과가 4조 원 정도가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유입이 된다라면은 오히려 이 건설업뿐만 아니라 뭐 정유화 이런 쪽으로도 좀 더 수혜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지금 대림산업이라는 종목을 가진 이유는요. 우리 국내에 실제로 직접적인 수혜를 갖는 기업이 바로 대림산업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지금 2009년도에 이란에서 그 페트로파스 프로젝트와 또 LNG 플랜트에 대한 수주 계약을 직접적으로 체결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이란에 대한 그 제재가 해제가 되면요. 그나마 대림산업은 중기적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2010년도에 해외 잔고 44%가 바로 이란 물량일 정도로 이란에 대한 강세주로 편입됐던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한국 업체 중에 유일하게 이란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바로 대림산업 뿐입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저는 현재로서 새로운 해외 수주에 대한 실적 모멘텀으로 인해서 건설 업황들이 올라가기보다는 지금 이 대림산업이 지금 정지가 돼 있는 상태에 있는 그 수주 잔고를 정리하는 것이 일단은 급선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상승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건설 업황도 일단은 호황을 누리게 되니까 일단은 급하게 투자하기보다는 오히려 중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투자들의 입장에서 좀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제가 아까 시장이 2070포인트까지 상승이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때까지도 일단은 안정적인 팩트는 좀 흘러갈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빠른 투자보다는 오히려 이 그 건설 업종을 건드리기보다는 연말 랠리를 위한 그런 업종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어진 투자를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좀 한 가지 여쭤볼 게, 그 아랍인들이 심지가 굉장히 굳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들이 처음에는 약간 한 발 물러서는 척 합니다. 그런데 또 조금만 틀어지면 다시, 나 안 해!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리스크를 지금 끌어안고 가는 얘기가 될 것 같고, 차라리 그 포인트보다는 어떻게 보면 대형 건설사에서 지금 어닝 쇼크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반사이익이 충분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대림산업도 그렇고, 현대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반사이익적인 측면에서 더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물론 반사이익도 물론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지금 뭐 이란을 아까 비유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북한도 이거 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저는 일단 글로벌 경기가 일단 좀 살아나고 있고, 경제 지표도 많은 호조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긍정적인 팩트는 조금, 반사 이익도 물론 있겠지만, 일단은 그동안의 수주가 정지되어 있던 그런 물량들을 좀 정리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오늘 이슈 부분에 대해서 이 중동 지역발 협상 타결이 단기적인 이슈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분 모두 다 시황관 쪽에서 2060포인트 이상 쪽으로 추가 반등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죠. 여쭤보겠습니다. 자, 건설주 이 시장 우상향 가는데 같이 동반해서 갈 것이다. 예병구 멘토. 예, 저는 어느 정도는 좀 동반해서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좀 경기가 살아오면 건설도 좀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기대 심리 분명히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 양승모 멘토는요? 조금 시장의 수익률보다는 좀 떨어질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네, 그러니까 올라가긴 올라가더라도 시장 수익률이 만약 5%가 나왔다. 그러면 건설업은 한 2% 정도 수준대에 머무를 것 같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두 분이 연말 내로 2060과 70을 간다라는 조건을 다시 한번 전제하에 건설주보단 다른 종목이 더 낫다, 다른 섹터가 더 낫다라는 걸까? 양승모멘토? 네, 맞습니다. 예배군 멘토는요? 저는 중소형 건설사 쪽에서는 답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중소형 같습니다. 건설사 왜냐하면 M&A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중동의 부호들 중소건설사 인수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중동에 어떤 건설 붐이 일어난다면 어떤 중소형 건설사들에 대한 M&A 부분도 어떤 진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뭐 확정적인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 어떤 기대감이 작용하게 된다면 어떤 시장에 대한 상승보다 오히려 중소형 건설사 쪽에서는 더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얘기로 좀 마무리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타픽 종목 쪽에서 극명하게 좀 갈렸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대우건설, 그리고 GS건설, 대림산업과 함께 해외 수주에 문단 모멘텀이 상당히 많은 건설 섹터였고요. 현대산업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국내 유일하게 국내 주택 쪽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분명히 극명하게 갈렸는데요. 이 부분 상세하게 조금 짤막 하나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 모멘토, 왜 해외 쪽의 모멘텀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해외 쪽에 집중적으로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이란 쪽에 대한 이슈를 터뜨렸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모멘텀 공백기라고 하잖아요. 네. 그 공백기를 메울 수 있는 그 하나의 팩트가 이란 핵 협상으로 인한 그 제재가 풀린다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대림 산업의 실적이 나오지 않았던 것도 그동안 수주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못 나온 거였거든요. 그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이번에 왔다. 결국 대림 산업이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나쁜 악재들을 정리할 시기가 왔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해외 쪽보다는 중소형주 M&A 이슈도 언급을 좀 해주셨거든요. 예병군 멘토. 현대산업, 저도 이제 굳이 포트에 건설주를 넣어라 하면 벌써 한 10개월 전부터 계속 노래 부르는 게 현대산업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관점에서 현대산업이신지? 일단은 현대산업이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국내 건설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일석이조 일거양득 일타쌍피. 아시죠? 그쵸, 일타쌍피가 제일 좋아요.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건설 경기에 대한 어떤 부활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수혜를 충분히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대형 건설사들의 어떤 실적 악화 부분에 대한 반사 이익도 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외 수주를 많이 하고 있는 현대건설에서의 어떤 재수주 부분,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면 일석이조 일거양득 일타쌍피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현대산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두 분 얘기를 정확히 이제 제가 듣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신규로 건설주를 투자하실 분들은 다른 종목으로 보자, 업종을. 그런 얘기가 상당히 지배적이신 것 같고요. 그러면 분명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건설주가 좀 바닥을 계속 다죽바닥성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가다 인식을 하고 다시 그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관점에서 좀 더 자신의 전략을 좀 살펴주시죠. 양승모 멘토. 일단은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는 추가적인 매수를 좀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좀 눌렸다가 오히려 한 92,000원 정도 수준대에서는 저가 매수는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비중을 저는 건설업종에 대한 비중을 30% 이상 포트에는 보유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다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포트상으로 30%에 대한 이하에 대한 비중으로 좀 보유하고 있다라면은 오히려 지금 시기에 조금씩 저가 매수를 좀 가담해도 나쁘지는 않다. 즉 92,000원 이하에서는 좀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보유하고 계신데 목표가는 좀 어느 정도 설정할까요? 지금 일단 단기 목표가는 105,000원을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5,000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고 좀 끌고 와도 되겠죠?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예병군 멘토는요, 현대산업 상당히 같은 관점으로 언급했고 추천도 좀 생각보다 많이 나갔었지만 결국 최근에 좀 많이 눌렸었거든요. 예. 현대산업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시각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시황관 언급해 주시죠. 예, 여전히 보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삼각 수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부분에서 저점을 계속 높여오면서 그 다음에 고점 부분을 지금 평행을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돌파가 된다면 이 지지대를 강하게 지지받으면서 결국은 지금
즉 단기적으로 보면 28만 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즉 이걸 지지대로 본다면 이 지지대가 무너지지 않는 한, 즉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죠? 지금으로 보면 이제 손절선 명확하게 보입니다. 23,000원 굉장히 손절선도 짧고 충분히 보유하셔도 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선 23,000원 짧게 잡고 28,000원까지 한번 스윙해 보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28,000원 정도까지는 보유하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종목방송 신받다의 주제는요, 이란 핵 협상 타결에 따른 단기적인 모멘텀 이슈가 발생이 됐습니다. 건설주, 과연 이제 바닥권을 탈피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이슈였는데요. 양순모 멘토는요, 유효한 호재로 해석하지 말자, 이건 단기 이슈일 뿐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지만, 그 역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라면 해외 수지 쪽에선 대림산업이 탑픽 종목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 관점이라면 10만 5천 원까지 보유하자 목표가 단기를 설정해 주셨고요. 예병군 멘토는요, 돌다리를 두드리고 건너자, 아직 건설주 아니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지만, 이에 반해서 국내 건설 경기와 가장 밀접해 있는 현대산업을 탑픽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해외보다는 국내 쪽에 눈을 돌려보자라는 의견을 주시면서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28,000원 단기 목표가 설정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요, 저희가 이슈가 좀 건설주다 보니까 상당히 좀 무거웠었습니다. 건설주도 지수 상승해서 같은 순환매업 쪽으로 강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계속 바닥권인 것 같습니다. 목표한 부분까지 보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계좌를 승천시키는 그 시간입니다. 제2의 하렘홀딩스 또는 제2의 성호전자를 잡아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요. 어떤 승천주인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내일장 승천주로 양순모 멘토는 엑서스 바이오를 가지고 나오셨고요. 나올 종목이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예병군 멘토는 3호 개발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양승모 멘토의 엑서스 바이오부터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엑서스바이오는 2013년도 5월 30일 날에 신규 상장을 해서 지금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제 무르익은 종목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어느 정도 주가의 다중바닥을 지으면서 또 저항도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엑서스바이오가 좀 많이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기업 자세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라리아 에이즈 진단용 키트를 개발 판매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동종업종 대비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상당히 부각이 되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34%에 대한 메리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 성장성에 대한 부각을 좀 예상을 해봐서 이 종목을 포트에 편입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경제 발전에도 일단 불구하고요. 국제 말라리아 환자 수가 증가되면서 빌 게이츠 재단을 비롯한 국제 기금들이 말라리아 2류 시장 투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시장에 대한 수요가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독자적인 RDT 제조 기술을 통해서 원가 경쟁력을 일단은 확보를 했고, 여기서 이제 미국 공장을 이제 자동화로 생산성을 개선을 하면서 효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안정적인 고객사를 보유하면서 글로벌 50여 개국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일 고객사가요, WHO, 유니셰프, 또 국경없는 이사회, 또 월드뱅크, 다수의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에 납품을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신규 제품을 출시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까지 지금 놓여져 있는 종목이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감염성 질병과 동물 질병에 대한 진단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미국 정부에서 2014년도 법인세율이 40%에서 30% 미만으로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에는 주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차트를 좀 놓고 보시더라도 지금 다중바닥을 계속 확인을 하면서 주가가 고가를 계속해서 올려나가는 모습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저항 구간이라고 보이는 이 9,000원 구간, 바로 이 9,000원이
특별한 가격이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상장되었을 당시에 시초가가 딱 9,000원이었거든요. 바로 공모가가 4,500원, 딱 100% 더블 시작을 해서 나온 그 가격이 바로 9,000원인데 이 9,000원을 넘는다면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6개월 동안 잘 쉬었구나.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시각이다라는 그런 관점에 지금 현재 이 9,000원을 확인한 그 시점에서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9,000원에 대한 이 저항 구간이 좀 놓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이 9,000원 윗구간에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9,000원 이하인 가격 8,850원 구간대에서 한번 매수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8,400원 21선 기준으로 좀 잡고 보겠습니다. 21선과 60일선에 대한 오늘 골든크로스 자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손절가는 8,400원, 단기 목표가는 10,000원 수준까지는 일단은 한번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에 맞서는 예비형 건멘토 앞에 이슈와 비슷한 얘기들을 좀 하면서 중소형주를 갖고 나오셨는데 3호 개발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예, 앞에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중소형 건설사 들고 나온 이유 충분하게 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M&A 중소건설사에 대한 M&A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다. 일단 그런 기대감이 지금 작용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런 기대감과 더불어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 투자회사 코리아밸류가 지분 5.53%를 신규 취득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충분히 어떤 연관시켜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 회사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문 건설업까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설업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특수화된 전문 건설업까지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다. 그렇다면, 굉장히 기후가 나빴던 나라들, 그리고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중동 같은 나라들의 M&A 이슈 부각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수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건설회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건설사지만 분명히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을 만한 동사의 어떤 기술력이 있다. 그런 점들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트에서 딱 살펴보면 이미 거기서 어느 정도 힌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일봉 차트인데요. 제가 일봉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계속 이 구간, 즉 이 구간을 뚫지 못해 안달입니다. 그죠? 이 부분 지금 3-3번입니다. 그죠? 3-3번, 지금 뚫기 위해서 한 번, 2번, 3번, 지금 3번의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뚫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강하게 아래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거래량적인 측면도 살펴보시면, 결과적으로 지금 거래량으로 지금 계속해서 다시 각도를 세워갖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 이 점 충분히 참고해 보실 만한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차트에서 숨겨져 있는 호재 악재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 보신다면 손절선 딱 짧게 잡고 간다면 결과적으로 이런 종목군은 크게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입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가는 여기서 살짝 눌리는 구간인 2,590원 이하에서 매수하는 걸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처에 오시면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좀 짧게 잡아볼게요. 그래서 선이 있으니까 2,810원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역시 이런 종목군은 좀 타이트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2,440원. 굉장히 타이트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손절선 짧게 간다면, 겁날 게 뭐 있겠습니까? 그죠? 수익 보는 건 좀 크게 보고, 손절은 짧게 간다. 이런 마음으로 가신다면, 그래서 이런 종목군도 바로, 강하게 상승하면 제가 늘 설명드렸던 부분, 익절가를 올려서 어깨에 팔 수 있다는 그 부분을 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양손 모멘토, 예병 모멘토, 상대방 종목에 대해서 좀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저는 궁금한 거라고는 수급이, 선도주체가 상당히 극명하게 좀 갈린 것 같거든요. 한 종목은 기관계, 한쪽은 외국인들의 드라이브가 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일단 추가적으로 궁금한 건 없고요. 일단 사무개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재무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적자를 기록을 하지 않았던 기업이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업황이 많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실적에 적자가 없다라는 거. 일단은 이 회사 자체가 좀 탄탄한 그런 구조와 그리고 영업적인 환경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면 좀 틀림이 없다라는 부분에 종목 선정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 역시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네, 엑세스바이오는 엑세스바이오 그러니까 이제 지금쯤 또
한 번은 유심히 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엑세스 바이오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런 그 또 바이오 섹터에 관련해서 충분히 좀 지금쯤 다시 한번 다시 눈길을 돌리셔야 되는 시점은 분명합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제가 짤막하게 한번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엑서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장의 투신 쪽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종목 집중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엑서스 바이오 최근에 수급 좀 양호하고 주도적으로 가는데요. 계속 갈까요? 네, 일단 시작도 안 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시작을 했다라면 제가 이 종목을 가져 나오지는 않았겠죠. 결국에는 투신권들의 일단 지도적인 매수세와 또 지금 현재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50만 주가 넘어갈 때를 잘 지켜봐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요. 사모무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실제 외국인 같지는 않거든요. 예명은 또 수급의 부재이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예, 역시 실적이 어떤 결국은 그것이 밸류에이션이 이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양순모 멘토, 예병근 멘토의 승천주까지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이제 막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일단 방긋 웃지 않았을까 싶고요. 여러분들 연말 랠리 여러분들 계좌가 소외되지 않고 강하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요. 콕콕 찍어서 저희 방송국과 사업부 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양순모 멘토, 예병근 멘토 고생하셨고요. 저 주쌤도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